오늘 소개드릴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유명하죠. 근데 아마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책을 최우선으로 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읽는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책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 책부터 문명의 붕괴, 또 어제까지의 세계, 이렇게 세 권이 문명 3부작이라고 해서 이 문명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거의 바이블처럼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는 오늘 이제 다른 책을 소개를 좀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대변동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다른 영상에서 저 책을 다시 다뤄보긴 할 건데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문명사를 쭉 연구하는 가운데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오면서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문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집대성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저 대변동이라는 책이고요. 저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출판이 됐는데 올해 또 새롭게 나와 세계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문명 3부작과 우리 문명의 위기에 대해서 다룬 대변동, 그리고 가장 최신작인 나와 세계, 이런 책들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대표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런 순수한 학자가 너무 좋아요. 정말 자기 인생을 모두 다 바쳐서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들, 자기가 관심 있었던 것들을 아주 깊게 연구하는 그런 학자인데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국 명문가의 출신으로 아주 잘 자란 융합인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아버지는 하버드대 교수이면서 보스턴의 유명한 의사였어요.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한데 교사이기도 하고 또 언어학자였던 분이에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공부를 아주 다양하게 많은 공부들을 하면서 굉장히 인재로서의 그 역량을 잘 쌓아가게 됩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아주 깊이 있게 새를 관찰하는 거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아버지를 따라서 의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한 다음에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나는 의사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새가 너무 좋아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태학 쪽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대학원도 이제 캠브리지 대학을 갈 때 이 생리학을 연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평생을 뭐 생리학, 또 생태학, 뭐 진화론,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굉장히 많은 학문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화 생물학에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새들은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또 인류사는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우리 문명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양한 연구들을 해나갑니다. 특히 관심 있었던 그 분야가 새 분야였기 때문에 이 새의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뉴기니와 같은 곳들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해요. 근데 1972년도의 어느 날이었어요. 뉴기니에서 새를 연구하고 있던 이 저자는 어느 날 아름다운 그 뉴기니의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름이 얄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얄리는 뉴기니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얄리하고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재밌게 나누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얄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가였던 얄리는 이 뉴기니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완전히 꽂혀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에게 아니 왜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화물이라는 것은 문명이에요. 백인들이 뉴기니에 가지고 온 문명.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는 뭐 우산, 옷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실제로 뉴기니에 처음 백인들이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뉴기니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석기 시대인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뉴기니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문명들을 갖고 온 백인들은 완전히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때에도 당연히 백인들은 원주민들, 뉴기니인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고 그런 우월한 삶을 산다라는 게 그곳의 팽배한 인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르 다이아몬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뉴기니인들은 사실 되게 똑똑해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몸으로 직접 배워요. 생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뉴기니라는 곳에서 생활하는데 훨씬 잘 적합화된 인간으로 잘 살아가는 이 뉴기니인들이 왜 백인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걸까? 왜 이들은 백인들보다 더 문명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걸까? 이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연구들을 다 총집대성한 결과가 바로 이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르 다이아몬드는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거 왜 백인들이 왜 서구에서 먼저 문명이 발전했냐면 운이 좋았어. 환경이 뒷받침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인들은 뭔가 유전적으로, 인종적으로 우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베이스에 두고 뭔가 유전자 결정론, 뭐 인종주의 이런 것들로 이 문명의 발전의 차이를 설명하던 그런 이론들에게 아주 냉철하게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문명의 발전의 차이를 환경에서 답을 찾고 있는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프롤로그부터 총 4부에 이르는 방대한 책을 통해서 결국은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그 한마디의 주장을 잘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롤로그에 사실 나머지 내용들이 다 압축적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뭐 뒤에 부분들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프롤로그를 찬찬히 꼼꼼하게 여러 차례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지 알겠다라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프롤로그를 좀 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책은 문명 발달에 대해서,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환경이 문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정리하기에 아주 훌륭한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내용이 2019년도 서울대학교 기출지문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목에서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총균세 이 세 가지가 서구 문명이 먼저 발달을 하고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또 비서구권 문명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때 총이라는 것은 무기를 뜻하고 균은 병균, 쇠는 금속, 뭐 농기구라든지 칼 같은 그런 금속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서구에서 이게 먼저 발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문명이 시작되는 유라시아 대륙은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조건으로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로 길게 연결된 그런 동일한 위도상에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뭔가 발달을 하면 그게 옆으로 이동되는 게 굉장히 수월했어요. 서로 교류하기도 되게 쉬운 거죠. 문명의 교류도 쉽고 비옥한 토지에 게다가 가축으로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포유류들이 종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축들도 막 잡아서 키우게 되는 그런 조건이 아주 우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업혁명을 이루게 되고 그 농업혁명을 토대로 뭐 문자가 발달하고 문명들이 쭉 발달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면서 동물로부터 막 병도 얻지만 그 병을 먼저 겪으면서 그 질병들에 대한 면역들도 생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농기계도 만들고 무기도 만드는 그런 철기의 문명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총과 균과 쇠가 유럽의 문명의 이 발달에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럽은 새로운 대륙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총,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총보다도 더 위력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균이었어요. 원주민들하고 접촉만 하면 그냥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리는 그런 파급력이 아주 파괴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어디 들어가서 원주민들 근처만 가면 원주민들이 몰살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좀 되게 손쉽게 신대륙을 정복하는 그런 요인으로 사실 총보다도 균이 더 큰 위력을 발휘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한 그 차이는 그것이 환경적 요인이고 결국 유럽인들이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된 그 우연한 계기가 바로 유럽인들이 먼저 발달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가로 열고 뭐예요? 니들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잘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제로 다이아몬드가 좋아. 유럽이 왜 먼저 발달하게 됐는지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환경적 요인 찾았어. 그러면 이걸 제대로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지, 좋은 환경에서는 발전했다면 척박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는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 개 비교하면은 명확하게 대륙 간에 뭔가 불균형한 게 있었어 라는 그 이론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척박한 곳,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휴가를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휴가를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원주민들이 암벽화를 그려놓은 절벽이 있는 곳으로 이제 떠나요. 이렇게 그 암벽화를 보려고 가요. 근데 그 절벽이 사막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다이아몬드가 이제 물을 잔뜩 싸가지고 암벽화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중간에 계속 물을 마셔버린 거예요. 암벽 가까이까지 왔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이 제로 다이아몬드 눈앞에 뭐가 나타났냐면 엄청나게 큰 새가 하나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새가 왜 제로 다이아몬드 새 좋아한다 했잖아요. 새 관찰하는 거에 완전 미쳐 있었다 했잖아요. 이 새가 꼬리치레라는 종인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종인 거야. 너무나 큰 거야. 깜짝 놀라죠. 근데 여기서 제로 다이아몬드는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가 봤던 게 바로 헛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일사병이 와가지고 자기 눈앞에 헛것이 나타났다는 걸 저거 헛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자기 아내의 손을 딱 잡고 여보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암벽이고 뭐고 간에 근처에 있는 순찰대로 막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막 미친 듯이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에어컨 아래에서 오 죽을 뻔했어 라고 이렇게 쉬면서 와 저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원주민들은 어떻게 암벽화를 그리고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갔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 저자의 이 뇌리에 어떤 게 떠올랐냐면 굉장히 유명한 아주 전설적인 탐험가 두 명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두 명은 누구였냐면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간이 사막지대거든요. 거기를 이제 횡단하겠다라는 야심찬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낙타 여러 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식량들을 딱 가지고 이 사막을 횡단하기 시작했던 그 탐험가들이었어요. 그 탐험가들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식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심지어 고기도 구워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돌봐줘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총기 오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한테 총기를 잘못 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어이씨 배은망덕한 것들 그러고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떠나고 나서 그 탐험가들은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사막에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이렇게 떠올리고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사막 속에서 산 거지? 이 척박한 가운데?
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이거야말로 진짜 좋은 사례다. 유럽하고 이 대비되는 사례, 너무 좋은 사례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또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여기는 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뭐 죽고 마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은 부직갱이 농법이라는 것을 고안을 해냅니다. 막 먹을 수 없는 그런 숲풀들이 무성한 그런 곳에 불을 질러. 그럼 이제 풀 속에 숨어있던 동물들이 오우씨 하고 놀라서 이제 뛰쳐나오잖아요. 걔네들을 잡아서 먹어. 근데 그렇게 잡아 먹고 나면은 이제 그 타고 남은 그 쟤들이 비료 역할을 해서 거기서 또다시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사리 같은 것들이 막 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주식으로 삼고 먹어.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캥거루들이 되게 맛있어하는, 좋아하는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캥거루들이 또 모여. 그러면서 하나의 좋은 서식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직갱이 농법으로 원주민들은 자신들에게 딱 필요한 정도의 발전을 이루고 그렇게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살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문명과는 교류할 일이 없고 누가 뭐 여기 사막에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농경 이상의 문명을 만들어낼 이유가 별로 없었던 그들은 그냥 딱 그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원주민들이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다? 그쵸? 환경 때문인 거죠. 그쵸?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어떤 인종적인 혹은 뭐 유전자적인 그런 요인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요인이 우연적 요인들과 만났을 때 그게 문명의 발달에 차이를 두게 되는 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환경 결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문명사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 재밌는 내용을 또 비교해서 알아두면 되게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유발 하라리 선생님이 한번 소개했었는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어쩜 이 둘은 너무 달라요. 관점이 너무 다른데 둘 다 설명을 너무 잘해.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해서 읽으면 진짜 재밌어요. 예를 들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문명의 발달하는 것은 이 환경의 요인이다라고 보죠. 근데 유발 하라리는 아니야, 환경 그런 거 말고 이 비물질적인 뭔가 이 정신적인 이 뭔가 미신 구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또 이 농업혁명에 대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농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명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유발 하라리는 야, 이것만 없었어도 이 농업혁명만 없었어도 인간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라면서 이 농업혁명 때문에 인간들이 결국 이렇게 비참한 노예 신사가 돼버렸다라는 설명들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에 대해서 두 학자가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들이 다 너무 또 설득력들이 있어. 재밌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잘 확인해 보시고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기출지문으로 나왔었다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 부직갱이 농법 설명했죠.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이 문제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면서 환경 결정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환경 결정론이라기보다는 환경 가능론의 입장에서 이 제시문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에 완전히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적응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1번, 2번 나와 있는데 특히 2번에 초점을 맞춰서 잘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학자, 연구자, 또 저자인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오늘 좋았고요. 오늘 또 한 걸음 더 대학 합격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